결산정리분기의 연습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정리 사항을 세연상사의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해서 결산을 완료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 자, 결산 일자는 이 회사는 12월 말이니까 여기 12월 31일자 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1번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있는데 기말 현재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에 1,500 잡혀있는 게 공정가치가 1,600만 원으로 올라갔죠. 100만 원.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을 100만 원 올려주시면 되겠죠.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100만 원. 그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푸실 때 여기 있는 숫자는 무시하시라고 하셨어요. 그냥 분계만 연습하시면 돼. 뭐 요 번호 무시하시고 오늘 분계만 연습하시면 된다. 2번 단기 차입금 중에는 진위상사의 단기 차입금이 있습니다. 1200만 원 외화네요. 미화 10,000달러짜리가 지금 1200만 원에 잡혀있는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산일 현재 환율이 달러당 900원이 됐습니다. 자, 이때의 환율은 12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암산해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10,000달러에 지금 곱한 게 900원이니까 이제 900만 원이 된 거지. 부채가. 그러니까 부채가 1200에서 900으로 300만 원만큼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채를 줄입니다. 부채는 대변에 생기니까 차변에 단기 차입금 거래처 걸고 거래처 걸어서 300만 원만큼의 부채를 줄입니다. 자, 벌어진 차이가 뭡니까? 환율 차이죠. 이때 쓰는 이름이 외화 환산이익이라고 합니다. 외화 환산이익. 3번 단기 차입금에는 거래처 서삼상사의 외화 차입금 1,000만 원, 달러는 10,000달러. 그때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런데 1,200원으로 여기다 곱하면 1,200만 원이죠. 200원 튀었네. 200만 원이 올라갔네요. 이제 부채야. 부채가 200만 원 올라갔어요. 좋은 일이 아니죠. 부채를 올립니다. 대변에 단기 차입금 거래처 걸어서 200만 원 올리고 벌어진 차이. 부채가 늘었으니까 손해났죠.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합니다. 4번 4월 1일에 무사상사에 3억 원을 26년 3월 31일까지 대여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대여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연이자 12%, 이자는 매년 3월 31일 날 받기로 했습니다. 3월달 말에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결산서에 반영하십시오. 이자 월할 계산하시고,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쭉 해서 12월 31일까지 여기 발생한 만큼, 이자는 내년에 받잖아. 3월달에. 그래서 여기 3억 원 곱하기 연이자가 12%죠. 12% 곱하기 12개월분에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9달.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2,700만 원이에요. 이거를 발생한 만큼 잡자. 이런 얘기죠. 그 대변에 이자 수익 금액 2,700만 원 잡습니다. 사변의 성격이 뭡니까? 이자가 발생했는데 못 받았죠. 미수금의 성질을 갖네요. 누구와 함께? 수익과 함께. 미수, 수익. 그리고 미수, 수익은 미수금의 성질을 갖는 자산이니까 얘도 자격시험에서는 거래처를 걸 때도 있고 안 걸 때도 있는데 우리는 거래처 보이니까 다 거는 걸로 갑시다. 무사, 상사. 거래처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말이 없어도 입력하시는 게 좋겠다. 5번 신한은행에 예금된 정기예금에 대해서 단기분 경과이자를 인식합니다. 자, 예금은 5천만 원이고 연이자는 10%고 월할 계산하고 예금의 예치기간은 단기 4월부터 내년 3월이니까 자, 올해 4월 달부터 여기 12월 달까지 이거 몇 달이냐? 이것도 9달이죠. 총 12개월분에 그러니까 5천짜리 곱하기 연이자율 10% 곱하기 12분의 9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발생한 9달 이자가 375만 원입니다. 발생한 만큼 잡자 이런 얘기죠. 대변에 이자 수익 3750 플러스
차변의 성격이 뭐야? 미수금의 성질을 갖죠? 수익과 함께 미수, 수익. 그리고 거래처 보이면 걸어주는 걸로 합시다. 채점은 걸 때도 있고 안 걸 때도 있으니까. 6번 내년 1월 20일에 지급할 이자가 300만 원인데 전체 이자가 300이에요. 이것 중에 단기에 귀속되는 거, 단기 발생한 만큼이 220이니까 발생한 만큼 이자 비용을 잡자 이런 얘기입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 발생한 만큼이 220. 자, 돈을 못 주는 성격이죠.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잖아요. 줄 날짜가 안 됐으니까 비용과 함께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얘도 뭐 거래처는 걸어주면 좋겠는데 거래처가 없으니까 못 거는 거고. 7번 10월 1일에 영업부서에 사무실을 임차합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 말까지 매 6개월마다 후불로 600만 원씩 지불합니다. 회사 담당자가 기말까지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1, 12, 내년 1, 2, 3, 6개월마다 줄 건데 올해 3달치가 발생을 했잖아. 그러니까 600만 원 중에서 12분이 아니고 6분의 3만큼 절반이네요. 올해 거니까 비용 잡자 이런 얘기입니다. 차변에 사무실이죠. 800번대의 임차료 금액은 300 절반. 대변에 성격이 뭡니까? 돈을 못 줬잖아.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죠. 임차료라는 비용과 함께 미지급 비용 그리고 거래처 없으니까 걸 수 없고. 8번 본사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해 줍니다. 4월 1일에 건물 임대에 대한 1년분 임대료를 1200인데 현금으로 받고 모두 다 수익으로 처리했대요. 그러니까 일부니까 임대료라는 영업의 수익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말 수정 공개하시고 월 임대료가 100만 원씩이래. 1년치가 12달이겠죠. 내년이 몇 개를 남았어요? 내년 3개월치를 지금 취소시켜야 되겠죠. 300만 원을. 수익으로 잡았던 수익이 대변이니까 차변으로 임대료라는 영업의 수익을 취소시킵니다. 요건 영업수익이니까 이거 말고 이거. 금액은 내년 3개월치. 성격이 뭐예요? 임대료를 미리 다 받았잖아. 선수금의 성질을 갖네요. 부채인데 수익과 함께 임대료라는 수익, 선수수익. 거래처가 없으니까 입력할 수 없고. 9번 7월 1일 사무실을 임대합니다. 1년분 임대료 1200을 자기합수표로 받고 자 이번엔 수익이 아니라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를 만들어 놨네요. 월할 계산하시고 자 7월부터 내년 올해 딱 절반씩이죠. 그러니까 절반이 600만 원인데 이것 중에서 전부 다를 부채로 했으니까 이 중에 부채를 절반 없애고 수익을 잡아 놓으시면 되겠죠. 부채는 대변이니까 차변에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를 절반 줄이고 이제는 수익으로 잡아줘야 되겠지.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상황은 이렇게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오겠죠. 10번 이자 수익 중에 이자 수익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회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들어있더래요. 그러니까 올해 게 아니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자 수익을 취소시켜야 되겠네요. 수익은 대변이니까 차변으로 이자 수익을 빼버립니다. 성격이 뭐야? 올해 게 아닌 걸 미리 받았나 봐요. 선수금의 성질이 같죠? 선수수익이라고 하시면 되겠다. 수익과 함께. 거래처는 없고. 11번 9월 1일에 드림보험에 지급한 영업부 자동차 보험료 120만 원 중에서 단기분이 80이래. 그러면 나머지는 내년 거란 얘기잖아요. 그럼 내년은 40만 원이네. 보험료를 취소시키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차변이니까 대변으로 보험료를 취소시키고 성격이 뭡니까? 보험료를 먼저 다 준 거지 선급금의 성질을 갖네요. 자산과 함께 선급 비용과 함께 선급 비용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때 이제 거래처 이렇게 찾아봤더니 없으면 안 거시면 되겠죠. 12번 7월 1일 영업부문에 자동차 보험료 72만 원 1년분인데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했대요. 자산을 처리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선급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겠죠. 자, 월할 계산하십시오. 지금 다 비용 처리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7월 달부터니까 올해가 6개월, 내년 6개월이죠. 그 절반만 비용을 만드시면 되겠네요.
절반은 36만 원. 그래서 차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을 절반을 만들고 36만 원. 대변에 선급 비용을 없애주시면 되겠죠. 출제 형태는 비용 처리하고 자산 돌리는 거, 자산 처리하고 비용 돌리는 거 둘 중에 하나가 출제되겠죠. 13번 당사는 이자 비용 선지급 시 전부 단기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그리고 기말 결산 시에 내년분을 선급 비용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자로 회계 처리한 이자 비용 중에서 다 비용 처리했는데 단기에 속하는 게 400이래. 그러면 다 비용 처리한 것 중에 얼마가 내년인지 알아야 되니까 10월 17일자에 얼마를 이자 비용으로 했는지를 일단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10월 17일자 봤더니 이자 비용이 950이야. 돌아와서 이제 12월 31일 950이라는 거 알았죠. 그렇죠. 950만 원의 이자 비용 중에서 단기에 속하는 게 400이니까 여기서 400을 빼면 내년 것이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내년은 얼마야? 그러면 550만 원이 내년 거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취소시켜라 라는 얘기입니다. 비용은 차변이니까 대변으로 이자 비용을 550을 취소시킵니다. 자, 비용을 취소시켰어요. 이자를 먼저 주고 비용 취소시켰죠. 뭔가를 먼저 줬잖아. 선급금의 성질을 갖죠.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자산인데 비용과 함께 기록합니다. 선급 비용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거래처는 없고. 14번 당사는 결산 시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해요. 지금 금고에 돈이 부족하죠. 그럼 장부가 돈이 많아요. 장부가 돈이 많다는 얘기는 이쪽에 있는 돈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금 가부족 계정으로 처리했습니다. 금액이 40만 원이야. 어떻게 했겠어요? 장부 돈이 많았으니까 현금을 이렇게 빼냈고 여기다가 현금 과부족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40만 원 이렇게. 그런데 이것 중에 32가 영업사원의 시내교통비 누락, 나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오른쪽으로 빼면서 여비교통비, 잡손실 이렇게 하는 얘기네요. 대변에 현금 과부족을 뺍니다. 금액은 40만 원. 차변에 영업사원의 여비교통비 32만 원, 나머지는 잡손실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15번 12월 31일 장부상의 현금 잔액은 35245,450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35232,780 35245, 35232 장부상의 금액과의 차이를 12,670원인데 현금 부족에 대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12월 31일 결산일 때 현금 차이가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장부가 돈이 많네요. 영업의 비용 중 적절한 거, 즉 잡손실 처리해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 장부가 많으니까 장부 돈 빼냅니다. 금액은 현금 차이 12670 차변에 생길 수 있는 거는 잡손실. 16번 영업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소모품을 구입할 때 전액 비용으로 비용하고 계산하고 있고 결산 시 덜 사용한 것을 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올 때 비용, 남은 건 자산. 영업부 미사용분인 소모품을 받더니 200만 원이더래요. 그럼 비용 취소하고 자산 돌려놓으라는 얘기겠죠. 비용이 차변이니까 대변에 영업부의 소모품비를 취소시킵니다. 200만 원. 그리고 자산으로 돌려놓습니다.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17번 7월 1일 소모품으로 100만 원을 구입했고요. 소모품 계정을 사용했습니다. 자산 처리했네요. 소모품 잔액을 확인했더니 1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산 처리하고 10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90만 원만큼을 모두 다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사무직과 생산직이 1대2의 비율로 사용을 했더래요. 이 90만 원을 1대2로 나눠야 되겠다. 사무실이 1, 생산직이 2. 그러면 여기가 1대2면은 여기가 30만 원, 여기가 60만 원. 이게 1대2니까. 그래서 소모품을
자산을 일단 잡혀있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없앱니다. 쓴 만큼 90 썼죠. 차변에 사무직 800번대가 1, 30, 500번대가 2, 6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18번 신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5천만 원은 내년 6월 30일에 만기가 도래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원래 장기 차입금인데 유동성이 빨라졌다는 얘기죠. 유동성 장기 부채로 갈아 끼우라는 얘기입니다. 부채,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 신한은행 걸어서 없애고 금액은 5천. 이것이 유동성이 빨라졌다. 유동성 장기 부채 신한은행 입력하시고 19번 12월 1일 가수금 300만 원의 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됐습니다. 12월 1일 전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겠죠. 돈 뭔가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가수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전표 뒤져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수금을 이제 정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2월 1일 전표에는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있어야 되지. 거래처는 걸려있지 않고 내용을 모르는데 뭐 거래처 걸려있는 아닐 거고. 자, 그래서 가수금을 뺍니다. 금액은 300. 대변에 돈을 이제 뭐가 정리를 뭘로 할 거냐. 연구상사에 대한 거래로 제품 매출을 위해서 계약금을 받았대. 물건 팔기라고 계약금 받았으니까 선수금이라는 얘기겠죠. 연구. 금액은 50만 원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외상대금을 회수한 것이다. 외상대금을 회수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을 없애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